2022년 한국지리 수능 특강 1강 문제 해설입니다. 수능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댓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료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하여 댓글을 달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역, 기억 영해는 니은, 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에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임. 디귿, 일정 수역의 경우 12에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을 리을, 내수라고 함. 갑, 기역 영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에요. 이건 옳은 설명이네요. 답은 옳은 설명. 그 다음 울릉도는 니은, 기선 중 직선 기선이 적용돼요. 여기 직선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우리가 기선은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으로 구분하는데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아니면 다른 섬 또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서는 통상 기선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대부분하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섬이 통상 기선을 적용해서 영해를 설정하죠. 을은 설명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병, 디귿의 사례로 대한해협을 들 수 있어요. 옳은 설명이죠. 대한해협은 이제 일본 쓰시마 섬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를 말하는데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12해리까지 설정할 수가 없고 두 나라가 합의해서 3해리까지만 영해가 설정되어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12해리가 아니다. 3해리까지다. 물론 직선 기선이에요. 대한해협도 직선 기선이에요. 그 다음 정,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리을, 내수의 면적은 확대돼요. 자, 이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내수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선 안쪽에 있는 수역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직선 기선과 우리나라 육지, 섬 말고요. 육지 사이에 있는 지금 바다를 여기서는 내수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바다뿐만 아니라 어떤 하천의 물줄기 또는 운하의 물줄기, 저수지나 호수 그런 것도 전부 다 내수예요. 그런데 거기를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내수가 육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수의 면적은 줄어들게 된다. 갑하고 병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2번, 다음 글의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한반도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동해를 말하는 거네요. 동해. 이 바다에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인 독도가 있다. 자, 참고로 독도는 이제 과거에는 가지도 또는 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돌 석자를 써서 석도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이 섬과 가장 가까운 섬은 북서쪽 약 87.4km에 있는 울릉도이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은 마라도이다. 이 섬의 남서쪽 약 149km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수중암초인 이어도가 있다. 마는 이어도가 되겠네요. 자, 이 중에 이제 독도하고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자체가 큰 의미가 있으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위도나 경도값을 외우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동쪽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동경값 131도 52분이라고 하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영토니까 얘는 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라도의 위도는 33도 06분, 물론 북위고요. 자,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우리나라는 가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다. 자, 이 문제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22학년도, 2021년도 9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평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도 다 나가고 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치른 문제다 보니까 1단원 대표 기출 확인하기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모든 내용이 이제 1단원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형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은 황해 안에 있는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시화 조력 발전소예요. 동해가 아니라 황해에서 하고 있다. 자, 어차피 조력 발전에 대해서는 지형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나는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뭐 어떻게 표현해도 맞는데 이제 예전의 기출문제를 보면 뭐 독도나 마라도가 국립공원이다 라고 이제 물어본 것들이 있어요. 자, 공원은 놀러 가는 곳. 하지만 우리가 독도나 마라도는, 물론 마라도는 조금 이제 성격이 이제 애매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가장 동쪽, 가장 남쪽에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고 화산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도 좀 독특하고 하다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국립공원 아니에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다는 울릉도는 현재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한다.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죠. 그 다음 4번, 라는 영의 설정에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자, 우리가 제주도가 통상 기선인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변에 섬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 기선이 아니라 제주도와 제주도 주변에 있는 이어드랜다 마라도 또는 우도 같은 섬들도 통상 기선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기선을 적용해요. 그래서 영해를 설정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는 이어도는 한일 중간 수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사실은 뭐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러는데 중국 애들이 이어도가 자기네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일 중간 수역은 아니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뭐 이게 실제 사실인데 뭐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수중 암초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은 뭐 중국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자, 정답은 2번.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정동진은 니은 위치적 특색을 관광에 잘 활용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정동진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의 한양의 디귿 광화문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광화문보다 위도상으로 약간 북쪽에 있어 실제로는 도봉산의 정동쪽에 위치한다. 한편 리을 광화문의 수리적 위치는 미음 북위 37도 34분, 동경 126도 58분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동해안에서 광화문의 정동쪽에 위치하는 곳은 동해시 대진해변 인근의 어느 한 지점이다. 보기, 기역, 니은의 사례로 해남군 땅끝 마을이 있다. 정동진은 광화문의 동쪽, 그냥 서울의 동쪽이어서 사실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남군 땅끝 마을은 우리나라 육지 가운데 가장 남쪽이죠. 그래서 이름부터가 땅끝 마을이잖아요.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디귿은 관계적 위치에 해당한다. 자, 위치는 수리적 위치, 위도나 경도로 나타내는 수리적 위치. 그 다음에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주변 국가나 뭐 범위를 조금 줄이면 어쨌든 주변 지역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관계적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디귿은 광화문이라고 하는 어떤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거기에 동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다, 동쪽 해안에 있다, 뭐 이런 거랑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관계적 위치가 아니라 지리적 위치예요. 그 다음에 미음은 절대적 위치에 해당한다. 위도하고 경도는 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론 수십억 년, 뭐 수억 년이 지나면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륙이 이동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 단위에서는 변하지 않죠. 이걸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기역은 리을보다, 정동진은 광화문보다 일출 시각이 늦다. 해는 동쪽에서 먼저 떠서 그 다음에 동쪽 지역이 먼저 지죠. 해가 먼저 뜬 지역은 당연히 먼저 지잖아요. 그리고 일출 시각이 빠른 곳은 태양이 정남쪽에 오는 남중 시각도 빨라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기역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요. 2번이 정답. 2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는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위한 입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로켓은 국제법상 발사 이후 타 국가의 기역, 영공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행 중 발생하는 낙하물 또한 타 국가의 니은, 영토에 낙하하여서는 안 된다. 디귿, 영해관리 전초기지인 여수시 거문도에 해양경찰 전용 부두가 건설 중이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리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타 국가의 어선 등을 관리하는데 기상 악화 등의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부두가 없어 정박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1번, 기역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공은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옳은 설명이네요. 뭐 추가로 이야기할 건 없어요. 그 다음 2번, 니은에는 유인도는 포함되지만 무인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인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섬들을 보면은 유인도도 있지만 황해하고 남해에 보면 무인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무인도들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선 안쪽에 있으니까 직선기선 안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영토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갈등이 있는 서로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섬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독도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두 나라 중간쯤에 있는 어떤 섬을 두고 갈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제법상 유인도만 어떤 나라의 영토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내수, 그러니까 직선기선 안쪽에 있는 섬들은 당연히 영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도 문제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했지만 국제법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지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유인도고요.
분명히 말했어요. 독도는 유인도고요. 그 다음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이게 맞아요. 어쨌든 2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그 다음 3번 우리나라 디귿 영해의 범위는 모두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대한해협이 직선 기선을 적용하면서 3해리까지죠. 1번이랑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다음 4번 리을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내수를 제외한 수역이다. 내수가 아니라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죠. 자, 우리가 영해가 범위가 12해리까지인데 그 12해리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해보다 더 먼 바다까지 이렇게 경제적 권리만 인정을 해주기로 한 건데 그 범위에서 영해는 이미 있던 개념이고 배타적 경제수역보다 영해의 권한이 더 많은 거니까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수역이죠. 네. 그 다음에 기역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이에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공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3번 다음 자료의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은할 기념 우표. 이건 뭐 사진만, 이미지만 봐도 어딘 줄 알겠네요. 자, 가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에 위치하며 이것만 보더라도 독도라는 거 딱 알아봐야죠. 131도 52분, 독도잖아요, 독도. 동도와 서도 및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 도서 수는 만조시 수면 위의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바위만을 포함한 것으로 2005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부속 도서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해수면 아래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화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번 최종 빙기에도 섬이었다. 자, 이건 옳은 설명인데요. 우리가 최종 빙기 이건 지형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그래도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빙기라는 말은 빙하기의 줄임말이에요. 기온이 낮으면 해수면도 낮아지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해수면이 100에서 120m 정도 낮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해수면이 이만큼 낮아지면 오늘날 동해 있죠, 동해. 동해는 바닥이 드러날까 아니면 여전히 물이 차 있을까? 동해는 수심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최종 빙기에도 동해는 마르지 않았고요. 독도는 섬이었었어요. 울릉도도 당연히 섬이었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울릉도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독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울릉도고 그 다음에 화산섬 가운데서는 제주도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이건 옳은 설명.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한다. 이것도 옳은 설명. 주변 해저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이건 역시 옳은 설명이죠. 그리고 뭐 독도 주변은 조경수역이다. 너 해양 심층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옳은 설명이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얘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독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국립공원도 아니고 세계 자연유산도 아니에요. 뭐 상식에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 이게 어느 나라가 관리해야 되는지, 어느 나라 건지 당연히 확정이 된 다음에라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독도는 일본하고 어쨌든 갈등 관계에 있어서 유네스코가 이걸 공식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참고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2군데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적어만 줄게요. 자, 첫 번째는 제주도에
그럼 여러분 그냥 제주도라고 하면 되는데 제주도의 일부 지역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하고 남해에는 갯벌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 갯벌 중에 일부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게 갯벌이니까. 넘어갈게요. 4번. 다음 자료는 고지도의 사례를 찾는 과정이다. A에서 D에 들어갈 화살표로 옳은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세계 지도인가요? 자, 이건 한번 볼게요. 아국 총도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지도를 봤더니 우리나라 지도죠. 중국 지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중국 자체가 여러 부분이 지금 중국일 텐데 중국 자체가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라는 말이 나 아자예요. 그래서 아국 총도를 그냥 한글로 바꾸면 우리나라 전체 지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화사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 변계략도도 이거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되나? 자, 그런데 이 지도를 봤더니요. 이건 일본에서 제작한 건데 방위 표시도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일본에서 제작한 거니까 자기 나라 일본이 지도의 거의 가운데에 오도록 제작한 지도예요.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물론 여기 중국이 표시되어 있지만 일본이 가운데쯤에 있고 중국은 오히려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아니오가 되겠네요. 그 다음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바다가 동해 또는 조선해로 표현되어 있나요? 자, 이건 예죠. 예. 물론 여기에 글씨는 안 보이지만 뭐 자세히 보면 여기에 조선해라고 써 있기는 하네요. 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인가요? C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예고요. D는 일본에서 제작했으니까 아니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면 얘가 아니오, 예, 그 다음에 예, 아니오니까 자, 그럼 답이 첫 번째가 아니오, 그 다음이 예, 그 다음에 또 예, 그 다음에 D가 아니오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지도가 좀 낯설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입체인 지구는 실제로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3차원인 입체잖아요. 이걸 평면인 종이 또는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낼 때는 당연히 이게 그냥은 나타낼 수가 없죠.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왜곡이 생겨요. 왜곡.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거리가 좀 달라진다든지 면적이 달라진다든지 또는 각도 표현이 달라진다든지 왜곡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륙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하게 봤던 그런 지도하고는 땅덩이 모양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남아메리카인데 지금 아마 이제 지도에 좀 낯선 친구들은 잘 못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은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잠깐만 볼게요. 뭐 이걸 정확하게 읽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적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가 적도예요. 여기가 적도고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0도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자, 이건 위선이 아니라 경선 가운데 경도값이 0도인 본초 좌우선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 180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건 경선이에요. 경선. 뭐 이 정도만 해도 정답을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기 볼게요. 기억,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여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자, 이건 지도를 안 봐도 당연한 말이죠.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그 다음 니은,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이것도 이 지도를 안 보고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물론 지도를 봤더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경계,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지리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의 서쪽에 위치하여, 우리나라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하고요. 그래서 가 국가가 여기를 지금 이렇게 확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본초 좌우선, 경도값이 0도인 경선이 지나가니까 가는 영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동쪽으로 124도에서 약 132도 사이에 있고 표준 경선으로는 동경 135도를 쓰잖아요. 그래서 표준시가 늦다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개념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했잖아요. 얘는 지금 잘못된 설명이죠. 이것도 위에 있는 지도를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위 지도에 나타나는 모든 대륙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자, 이 문제 지금 잘못 냈죠. 자, 우리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1단원이 아니라 우리 여기 2단원에 나오는 지도예요. 그래서 1단원 문제에서 2단원 내용을 다루면 학생들이 당연히 물론 이건 기억, 니은이 확실하게 맞으니까 정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요. 문제를 이제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배우는 순서에 따라서 그때까지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되도록이면 문제를 내줘야죠. 약간 문제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그래도 기억, 니은이 확실하게 오르니까 정답이 1번이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돼요. 2번, 다음 자료는 어느 학생의 국토 여행기 중 일부이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나라 끝까지 걸어보고 싶었다. 국토 최남단이니까 그리고 여기 지도에 라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라도죠. 자, 마라도는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도값이 중요하죠. 북위 33도 06분. 마라도로 가기 위해 부산항에서 제주항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가는 지금 우리나라 육지 가장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직선 기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직선 기선에서 안쪽이니까 국제법상 법상으로는 우리나라 어쨌든 영토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바다였던 곳을 간척 사업으로 메웠으니까 가 지역은 원래는 내수였으나 간척 사업으로 만든 곳이죠. 실제로는 부산 신항만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내수였으나 간척 사업으로 육지로 바뀐 곳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여기에서 출발한 화물선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통과하고 있는 나는 여기 지도를 봤더니 직선기선이에요. 직선기선이잖아요. 나는 직선기선이 지나가는 곳이라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그런데 여기는 직선기선에서부터 0의 선을 이렇게 봤더니 다른 데는 요만큼인데 여기 나를 비롯해서 여기는 우리가 범위가 좁죠. 그래서 다른 데는 12L이지만 나를 포함한 여기에서는 3L까지다. 여기 바다가 대한해협이에요. 대한해협이에요. 우리나라 첫 영의 기점 상징 조형물이 설치된 거문도, 콤마예요. 그 인근인 달을 지나. 자, 거문도 그 인근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조형물은 거문도에 있고요. 그 인근인
다 지점을 지금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는 직선 기선에서 지금 영해선 그 안쪽이니까 우리나라 영해에 지금 해당하는 지역이죠. 다음 날 아침 제주항에 도착하였다. 중략 점심을 먹고 모슬포항에서 여객선을 탄 뒤 도착한 마라도가 또 나오네요. 마라도에서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을 실제로 보니 감격스러웠다. 보기, 기억, 가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면적이 축소되었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이제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자, 이 지도에서 직선 기선과 영해선 사이가 우리나라 영해죠.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 안쪽에서는 그냥 해안선 자체가 통상 기선이 되니까 역시 기선에서부터 영해선까지가 우리나라 영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해를 표시해 보면은요, 여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대한해협 3일이 좁고요. 그 다음에 대한해협이 끝나면 여기는 이제 동해안, 여기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영해 안쪽 내수를 배운 거기 때문에 영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 니은, 나는 가장 가까운 영해선으로부터 3일이 떨어져 있다. 자, 나에서부터 3L까지 영해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뭐 3L을 설정했죠. 그 다음에 그걸 뒤집으면 영해선에서 대한해협의 직선 기선은 3L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말을 거꾸로 한 거지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다의 수직 상공에서 다는 우리나라의 영해니까 그 수직 상공은 우리나라의 영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공에서 중국 군용기의 자유로운 비행이 허용된다.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영해는 배는 통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를 지나서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었죠. 무해 통항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공, 하늘은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통보가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비행기, 뭐 여기 보면 군용기, 전투기뿐만 아니라 여객기도 마찬가지고요. 헬리콥터도 마찬가지고요. 드론 같은 것도 당연히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얼마든지 멀리 바라보면서 염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리을, 라의 영해는 독도의 영해 설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한다. 통상기선으로 설정한다. 제주도와 그 주변 섬은 통상기선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옳은 설명.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 3번. 지도는 우리나라의 주변 수역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이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행위는 국가 간 사전 허가가 없었음. 자, A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중간 지점이 있죠. 그래서 그냥 한중이라고만 적을게요. 우리나라와 중국 중간에서 잠정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바다, 수역,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우리나라와 중국한테만 배타적으로 경제 권리가 있는 수역이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직선 기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 기선을 따라서 최외곽 도서, 우리나라 섬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이 있겠죠. 물론 이 섬은 유인도의 유인도. 자, 그래서 직선 기선에서부터 바깥쪽으로 12L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제주도와 그 주변, 남해 직선 기선, 제주도와 그 주변은 통상 기선, 이렇게 영해가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대한해협은 직선 기선이면서도 3L이. 그 다음에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 기선. 여기 영일만 하고 울산만은 동해안이지만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울릉도 주변의 통상 기선과 우리나라의 영해,
독도 통상기선을 적용하고요. 우리나라에 영해가 있다. 그리고 C는 우리나라 영해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확하게 뭐 다른 데까지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EEZ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D는 우리나라와 중국이란다.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간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 한일 중간 수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에서 보듯이 한일 중간 수역 안에 이렇게 지금 독도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독도가 슬프지만 국제법상 슬프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영토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일본이랑 협상을 할 때 배타적 경제 수역을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는 이제 어떤 점이잖아요. 그럼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건 그냥 안타까운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E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일 중간 수역이라 그랬었죠. 자, 위치가 뭐 중국하고도 뭐 아주 멀리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한일 중간 수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이여도 위치인데요. 이여도 위치 맞나? 여기에 섬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이게 왜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뭐 섬을 표현한 것 같은데 섬 아니에요. 섬 있으면 안 돼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A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국과 서로 합의한 만큼 얼마만큼 물고기를 잡자. 합의한 만큼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잡으면 이게 중국이 화낼 거 아니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B에서 외국 여객선이 무해 통항권을 활용하여 항해할 수 있다. B는 영해니까 무해 통항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래서 여객선이나 무역선, 다른 말로 뭐 상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항해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C에서 일본 정부의 선박이 해저 자원을 탐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D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얘는 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경제적 권리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 배가 그냥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E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공동으로 어족 자원을 관리한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지도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 온성이고요. 위도가 대략 북위 43도 정도. 백두산은 여기죠. 그 다음에 다는 독도고요. 131도 52분이죠. 그 다음에 라는 이여도네요. 이여도. 마라도는 여기 있는 게 마라도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 남한. 남북한을 굳이 나누자면 남한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섬인데 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섬, 독도나 마라도랑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섬 이름은 백령도예요. 백령도. 남한에서는 가장 서쪽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지리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는 북한 부분이 한반도 북부 지역이 포함된다 아니면 빼고 이야기하는 거다.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그
주변 부속 섬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은 여기쯤에 있는 비단섬이고요. 여기의 위도는 대략 124도 정도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1번 가는 우리나라 표준 경선의 동쪽에 위치한다. 자, 경도값을 봤더니 132도, 133도, 134도, 135도.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시간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니까 135도를 기준으로 가 지점은 서쪽에 위치하네요. 그 다음 나에는 우리나라 영토에 극서 지점이 있다. 아니죠. 우리나라 영토의 극서 지점은 비단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매하게 남한의 가장 서쪽이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우리나라랑 다른 독립된 나라라고 하는 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애매하게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다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독도가 아니라 얘는 이어도에 있는 거죠. 이어도에. 자, 이어도 말고 두 군데에 더 있는데요. 근데 그 나머지 두 군데는 영토 분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순수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건설해 놓은 거라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굳이 찾아보려면 찾아보는데 궁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라의 주변 시비에리 수역은 우리나라 영해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어도는 수중암초.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서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고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다는 나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이르다. 다가 아까 방금 라라고 읽었죠. 라가 아니고 나네요. 나. 백령도보다 독도는 백령도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 남중시각 당연히 이르다. 옳은 설명이죠. 남중시각, 일출시각, 일몰시각 모두 다 더 빨라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 문제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해설을 보고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언제든 이렇게 게시글을 남겨도 좋고요. 아니면 학교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좋아요. 자, 수고했습니다.